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진도가 될 차례요. (31페이지) 지적 청량할 차례 맞습니까? 네, 지적 청량할 차례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시법, 공시제도에 관한 얘기, 그리고 지적제도 총론에 관한 얘기 끝났고요.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이제 지적 청량 파트입니다. 자, 일단 청량 파트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우리 지금 이 과목이 절차법입니까? 2차죠. 절차법이죠. 절차법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절차에서 어떤 주제에서 시험 문제 나올 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절차법이다 말입니다. 그럼 절차이기 때문에 자, 어떤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냐 말입니다. 우리가 지적청량이라는 주제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지금 31페이지 제목이 지적청량이죠, 그죠? 31페이지 제목이 2장 지적청량입니다. 그럼 이 지적청량의 제목에서 나올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일단은요,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은요, 일단 말 뜻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의의가 문제가 됩니다. 말 뜻은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절차다면 이게 절차다 말입니다. 절차법. 민법이 아닙니다. 민법 1차 같은 경우는요, 시험 책 제목이 항상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주어가 의의가 있고 요건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1차 책은 항상 의의, 요건, 효과예요. 근데 2차다 말입니다. 2차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 제 개념이 잡힙니다. 이런 개념을 하에서 지적 청량한다. 누가 하는데 주체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절차법이기 때문에 주체가 문제되고, 그럼 이 개념을 청량할 얘가 한다 이래 되겠죠, 그죠? 얘가 한다 그러면 세 번째 언제 할 건데 대상이 나와야 돼요. 대상. 그럼 이런 경우에 청량한다가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청량할 얘가 이런 경우에 한다 그럼 네 번째 어떻게 할 건데 절차가 나와야 돼요. 절차가. 그러니까 절차법이기 때문에 책 목차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념을 청량할 얘가 이런 경우에 한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청량을 합니다. 자, 청량 절차를 거쳤습니다. 결과가 뭐하고 나오겠습니까? 청량을 했습니다. 결과물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경계하고 면적 나오겠지. 경계하고 면적 나온다 말입니다. 토지 표시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경계 면적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경계 면적을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합니다? 경계 면적은 소관청이 결정하죠. 국가가 결정하죠. 그럼 국가가 결정한 경계 면적입니다. 자, 경계 면적은 국가가 정해졌다. 자, 의미를 다시 부여합시다. 경계 면적이 정해지면 땅값이 결정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결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일반 국민의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결정했다는 얘기죠. 국가가 결정한 재산권의 내용을 자, 그 개인은요, 그 소유자는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까? 국가가 결정한 내용이나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게 맞나 틀리나 다퉈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게 이게 청량 결과가 맞나 틀리나 다퉈봅시다. 적부심사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적부심사 절차까지 거친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까지 거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지적 청량 절차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지적 청량 파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자, 청량은 누가 합니까? 수행자죠. 자, 수행자인데 수행자가 지적공사죠. 옛날에 지적공사, 지금 국토정보공사입니다. 국토정보공사 그 임원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감사는 몇 명이 될까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요, 자, 요거는 독자적으로 한 문제 나오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면요, 대상하고 절차하고 적부심사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대상하고 적부 절차는요,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절차하고 적부심사죠. 대상과 절차나 적부심사 시험 문제 100% 나와요. 적부심사 요거는 좀 이따 해보면 안 나오겠지만은요,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는요, 다 해봤자 보기만 하게 딱 6개밖에 안 나와요, 이게. 매년 6개밖에 안 납니다. 매년 그게 나올 수는 없는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한 3-4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매년 나오니까 요 문제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요, 제가 제일 먼저요, 자, 31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거기 제일 먼저 지적 청량 제목에서 1절의 제목이 뭡니까? 자, 2절의 제목이 뭐예요? 대상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3절은 아마 주체 이래 나올 겁니다. 3절은 주체. 4절은 자, 4절은 청량 절차가 나올 거예요, 아마. 절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책목차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청량의 개념부터 잡아갑니다. 자, 지적 청량 개념은 이렇게 한 잡아가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청량은요, 지적 청량이 뭐냐, 이 문제인데요. 자,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하는 토지가 있다 칩시다. 이런 토지. 자, 이런 한 토지가 있을 때, 자, 이 토지에 대해서, 자,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적 청량합니다. 자, 지적 청량을 하는데요. 지적 청량을 누가 하느냐? 하는 사람을 수행자라 그러죠. 그죠? 자, 수행자가 청량을 합니다. 자, 수행자가 청량했을 때 그 청량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요 청량 결과를 우리가 청량 성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청량 성과가 요렇게 나왔을 때 요 성과를 근거로 하여 지적도라는 도면, 지적도, 자, 지적도라는 도면에 자, 소관청이라는 주체가 자, 경계라는 토지 표시, 자, 요 경계, 자, 경계라는 토지 표시를 등록을 합니다. 자, 등록하는데 소관청이 등록하죠. 소관청이 경계를 등록할 때 청량성과 보고 등록합니다. 그럼 청량성과 보고 등록할 때 이 청량성과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합니다. 자, 확인하는 절차를 청량성과 검사한다 말입니다. 청량 검사합니다. 자, 검사를 한 다음에 자, 등록한 경계입니다. 청량 검사하는 다음에 경계 등록했습니다. 그럼 확인하고 등록했죠. 그 소관청에서 내용 확인하고 등록했습니다. 정확한 경계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 확인하고 나서 등록한 경계가 정해짐으로써 한 필지가 획정되는 겁니다. 한 필지 획정해놓고 이제 토지 표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소재도 정하고 지번도 정하고 지목도 정하고 면적도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토지 표시 결정해서 대장에 등록하는 절차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절차는 이제 청량 절차가 진행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자, 지적 청량입니다. 그럼 지적 청량 이거를 자, 언제 하느냐, 왜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청량을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요. 가장 직접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 경계 이거를 등록하려고 하는 게 청량입니까?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적 청량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본다면 경계를 등록하는 게 청량입니다. 한편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 토지가 갑의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고, 자, 이 토지가 갑 토지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 갑이라는 사람 옆에 토지가 하나 더 있었다 칩시다. 자, 을의 토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을의 토지가 하나 더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의 소유권의 범위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소유권의 범위는 도면에서, 요게 소유권의 범위죠. 자, 소유권의 범위는 도면의 경계, 이게 소유권의 범위고, 자, 이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지상에 표시물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표지라 그럽니다. 표시물을. 자, 표지라 그러는데요. 이게 만약에요, 논이다 그러면 논두렁사 하나 쓸 겁니다. 여기 만약에 대다 말입니다. 자, 대다 그러면 담장사 하나 쓸 거예요. 그럼 요 담장 위치에 따라 청량해가지고 경계가 등록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면에 선하고 자, 실제 지상에 있는 담장이 움직일 것이냐 한번 봅시다. 자, 도면에 선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입니다. 선을 한번 걸으면 안 움직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안 움직입니다. 자, 실제 지상에 있는 담장 위치는 움직일까요? 이건 발에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 아니고 이런 경우에 움직입니다. 자, 이 담장이 자,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자, 담장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가 쌓아야 될까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담장이기 때문에 같이 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갑이 그럽니다. 친절한 갑이 을한테 가서 그럽니다. 내가 한 살아 젊으니까 내가 쌓을게요 이러랍니다. 순진한 을이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살짝 물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죠. 자, 한 30년을 걸쳐 한 5번 무너졌습니다. 야금야금 들어가면 한 이만큼 들어가 버립니다. 을은 느낍니까? 못 느끼죠. 그죠? 못 느낍니다. 언제 느끼느냐 말입니다. 자, 옛날 집 헐어버리고 새 집 짓는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그럼 어리라는 사람이 옛날 집 헐어버리고 이제 새 집을 짓습니다. 새 집을 짓다 청량해 보겠습니까? 청량해봤죠? 그럼 청량한다 말입니다. 해보니까, 담장이 여기 아니다 말입니다. 여기다 말입니다. 그럼 어리라는 사람 갑한테 그죠? 담장이 이거 물러나라 그러겠죠? 나가라 그러겠죠? 나갑니까? 나갈 것 같으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요 담장의 위치에 대해서 요 둘이 분쟁이 생겼단 말입니다. 자, 분쟁이 생겨 여기니 둘이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원래 담장 위치를 어딘가 표시해 놨습니까 지금? 어딘가 표시해 놨죠?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도면에선 여기 원래 담장 위치였잖아요. 여기 원래 담장 위치였으니까 그럼 요 담장 위치 경계 요거를 지상에 나타내 가지고 여기야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도면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나타납니다. 자, 경계 이거를 지상에 나타내는 거를 복원한다 말 됩니까? 말 되죠? 그 도면에 있는 경계 이거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도 청량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지적 청량은 언제 하느냐 그러면은 자, 이 사례와 같이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도 청량하겠지만은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청량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요, 그 31페이지 지적 청량의 의입니다. 의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적 청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동그라미 치시고, 자, 토지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적 청량이다 말입니다. 자,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적 청량이다. 그럼 책에서는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토지를 등록한다, 경계점을 복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거기 의라는 글자 오른쪽에 적으세요.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자, 지적 청량 언제 하느냐 그러면은 경계 이거를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적 청량이다. 요렇게 하세요.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적 청량이다. 요렇게 잡아둡니다.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지적 청량입니다. 책에서는요, 토지를 등록한다, 경계점을 복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경계를 등록한다, 복원한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토지를 등록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물은 경계로 나타납니다. 경계점을 복원한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경계로 복원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게 지적 청량이다. 자, 이렇게 공동부분 잡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소관청에서요, 경계를 등록할 때는 검사한다 그랬습니까? 검사랍니다. 검사는 언제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검사는 왜 하느냐 그러면 가장 직접적으로 본다면은 경계를 등록하려고 검사하는 거죠. 경계를 정확히 등록하려고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경계를 정확히 등록하려고 검사한다. 반대로 갈게요. 자, 이거는 등록하는가 복원하는가? 복원하는가? 그럼 등록하는 과정이 아니죠. 검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래 간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자, 등록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검사할 필요가 없다. 등록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검사해야 되겠지만은 검사합니다. 그래, 그때 복원하는 과정, 요 과정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 요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니까 복원하는 과정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 요렇게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개념 하여튼 청량합니다. 청량하는데 언제 하느냐 이 문제가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요, 자, 그 예청량 대상과 구분되어 있죠. 자, 그 대상이 이제 자, 그 1번 청량 지적 청량 대사, 자, 법 23조에서 양쪽 걸로 1번부터 자, 뒷페이지, 자, 이 33페이지 양쪽 걸로 33번까지 있는 겁니다. 자, 13번까지 있는 겁니다. 33페이지 13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양쪽 걸로 1번부터 13가지, 13번까지 청량 대상은 13가지다. 이 종류로 외우셔야 됩니다. 용 종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청량 대상이, 자, 대상이 언제 하느냐 그러면, 자, 1번부터 1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13가지 전제를 두고 시험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7번 시험 쳤습니다. 27회까지. 27회까지 시험 쳤는데요. 적어도 25번은 나왔습니다. 이거. 그 매년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청량 대상에는 매년 나온다 보는데, 그러면 청량 대상에 1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13가지 이거를 전제로 두고 여러분 시험 문제 뻔하다 말입니다. 자, 그럼 청량 대상 아닌 거 찾아라 이래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5가지 있을 겁니다. 요 5가지를 전제로 두고서 그럼 청량 대상 있냐 안 있냐 이걸 문제 냅니다. 그러면 이 13가지를 전제로 두고서 이래 낸다는 출제자 의도는요, 이거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말입니다.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죠. 그럼 이거를 외우면 됩니까? 가장 간단하죠. 그죠? 가장 간단한 방법을 외우면 됩니다. 가장 원시적 방법. 원시적 방법으로 외우면 되는데요. 근데 외우겠습니까? 그거 13가지 못 외웁니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럽니다. 못 외워요. 외우지는 못합니다. 묻기는 묻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13가지는요, 이 개념 하에서 나오는 사례들입니까? 반대로 갈게요. 그럼 이 13가지 속에, 13가지 행위 속에는 전부 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차피 여러분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13가지가 주어진, 보기가 5개 줬을 때 분명히 4가지는 청량 대상이고 하나는 아니겠죠. 그럼 청량 대상이냐 아니냐는요, 이 각각 주어진 거를 읽어보고 해석한 다음에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과정이 있나 없나 판단하는 능력만 있으면 되겠지. 어차피 읽어본 출제가 주니까 객관식의 가장 큰 장점은요, 보기 문항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이 딱 안 찍어줘서 그렇지 답은 있잖아요.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나 안 맞나 그거 판단하는 능력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걸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시험 문제 보기 문항 줄 거니까 읽어보고 그 말 속에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개념이 있나 없나 그거 판단하는 능력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가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토지, 자, 신규 등록합니다. 청량할까요? 이래 묻는단 말입니다.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청량할까요? 이래 물으면은, 자, 신규 등록 속에서 요 개념이 있나 없나 이거 판단하는 연습하면 된다 말입니다. 신규 등록합니다. 신규 등록 토지를요, 도면에 등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래 등록하는 겁니다. 경계 등록합니까? 경계 등록하는 과정이 있죠. 그럼 청량하는 경우 이다, 아니다? 이다. 그게 2번이잖아요, 지금. 아, 4번에 4번. 4번이잖아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된단 말입니다. 자, 토지 분할합니다. 청량할까요? 토지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게 분할입니까? 여기 선 긋는 거잖아요. 선 긋는 거잖아요. 요 선건 없습니다. 선건은 어디다 경계 등록하는 혐의가 들어갑니까? 그럼 청량하는 경우이겠지. 이래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럼 분할입니다. 그게 6번이잖아요. 6번. 자, 개념을 생각해보세요. 개념, 말뜻을 생각해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자, 등록 전환입니다. 청량할까요? 등록 전환 말뜻을 생각하세요. 등록 전환이 뭡니까?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간다는 얘기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걸 버리고 지적도에서 경계시로 등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적도 시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경계 등록하는 혐의가 들어가죠. 그럼 청량하는 경우 이겠지. 그래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축적 변경입니다. 청량할까요? 축적 변경. 축적 변경,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작은 축적의 도면 버리고 큰 축적의 도면 경계시로 만들어야 돼요. 도면시로 만들죠. 그때 경계시로 등록하는 혐의가 들어가죠. 그럼 청량하는 경우 이겠지. 그게 8번이잖아요, 지금. 축적 변경. 감이 오죠, 그죠? 그럼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가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뭘 하시느냐니까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 각각의 말 속에서 청량한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과정이 있나 없나 그거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1번이 기준점 청량입니다. 우리가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 세점이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은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 세점인데요. 그 기준점을 위치를 잡으려면 청량할 거 아니에요. 삼각점 아무데나 설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2번에 검사 청량입니다. 자, 3번에 복구입니다. 복구. 자, 복구의 말뜻을 생각할게요. 복구란 말은요, 현재 복구할 대상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에 다시 만드는 게 복구입니다. 없는 상태에 다시 만든다면 지적도가 현재 없어요. 그 지적도를 다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지적도 다시 만들 때 경계 등록하는 혐의가 들어가겠죠. 그럼 청량하는 경우이겠지. 자, 그리고 신규 등록 제한 분할 다 했고요. 자, 7번입니다. 등록 말소입니다. 자, 등록 말소. 여러분들은요, 거기 등록 말소, 지초관청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하기 위하여 이래 됐죠. 자, 말소는 글자 밑에 적어보세요. 일부라고 적어보세요. 일부 말소한다 말입니다. 그럼 일부 말소한다 이 말은요, 말소되지 않고 살아남는 부분이 있죠. 없어지는 부분도 있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분할 청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적평 했고 등록상 정정입니다. 소관청의 지적공고 등록상을 정정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정정이라는 글자 밑에다 적으세요. 정정이라는 글자, 자, 밑에다가 경계라고 적으세요. 경계를 정정합니다. 그럼 경계를 정정한단 말은 경계시로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경계시로 정하는 혐의가 들어가죠. 그럼 청량하는 경우에 이겠지. 자, 그리고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이거는 저번주에 했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나서 지적 확정 청량한다. 자, 그리고 경계보건 청량과 현황 청량입니다. 자, 현황 청량인데요. 현황 청량은요. 자, 이래 됐습니다.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까지 갈라 묶으세요.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 갈로 묶으시고 자, 지덕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란 글자는 박스 치세요. 와 비교합니다. 자, 비교하는데 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청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합니다. 비교한다는 거는요, 일단 비교 대상이 2개 이상 있어야 되겠죠. 자, 비교합니다. 뭐하고 뭐를 비교하느냐? 갈로하고 박스를 비교합니다. 갈로하고 박스를 비교한대요. 박스가 경계입니까? 경계죠. 갈로가 지상 건축물 등이죠. 자, 경계하고 지상 건축물 등을 비교하는 게 현황 청약이다. 자, 그러면 일단 지상 경계하고 지상 건축물 등, 지상 건물하고 경계하고 비교하는데요. 일단은 지상 건축물 등이죠, 지금. 등이다 이 말은 지상 건축물 빼고 다른 거 들어가도 관계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래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는 등자 없죠. 그러면은 비교 대상 2가지가 경계하고 건물 등을 비교한다. 즉 경계가 기준되고 비교 대상 나머지는 뭐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경계하고 비교하는 게 현황 측량입니다. 경계와 지상 건축물 등에는 뭐가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현황 정리에 되려면 경계하고 비교하는 게 현황 정리이다. 요렇게 기준 하나 잡으시고, 두 번째, 자, 경계입니다. 경계는 종이 위에 있습니까? 건물은 실제 지상에 있죠. 그럼 실제 지상에 있는 건물하고 종이 위에 있는 거하고 조건이 다르죠. 직접 비교 안 되죠. 그럼 직접 비교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비교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비교하느냐? 자, 경계입니다. 종이 위에 경계 밑에 적으세요. 복원이라고 적으세요. 종이 위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복원합니다. 경계를 복원한다는 얘기는 종이 위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나타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상의 경계 위치가 나타나겠죠. 자, 그 나타난 위치하고 실제 건물이 있죠. 그 2개 비교하는 게 현황 측량입니다. 도면의 경계를 지상에 나타낸 다음에 지상에 이제 실제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교하는 게 현황 측량입니다. 그럼 일단 현황 측량에서는요, 2가지 측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황 측량이 되기 위해서는 갈로하고 박스를 비교한다. 그 갈로와 박스 그 2가지 조건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황 측량 개념 속에서는 경계를 복원하는 행위가 들어간다. 그 경계 복원하는 행위 개념 요소 그거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청량 대상 13가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청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내겠죠, 그죠? 청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냈을 때,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한 반 정도 틀리기를 요구합니다. 출제자가 한 반 정도 틀리기를 요구한다면 현황 청량 이거 가지고 답을 만듭니다. 현황 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가지고 정답 결정합니다. 경계하고 비교하는 게 현황 청량입니다. 자, 그리고 출제자가 여러분의 점수를 그냥 주겠단 말입니다. 점수를 그냥 주겠다는 의도로 출제하면은요, 자, 무조건 답이 되는 건 합병입니다. 합병이 답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요, 필기를 좀 합시다. 합병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분석하느냐 하니까, 자, 거기 31페이지. 거기 원래 필기해야 됩니다. 32, 거기 오른쪽에 빈 공간과 탑에 가서 필기해야 되는데요. 자, 거기 공간 찾기 힘들면은요, 32페이지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자 합병이 답이 되는데요. 합병을요 정확하게 개념 요소로 좀 분석을 할게요. 자, 합병인데요. 자, 합병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장 원시적 방법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토지가 이런 토지가 있다 칩시다. 2필지가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6번입니다. 면적은 100입니다. 100입니다. 자, 이리 된 상태에서 토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5번이 됩니다. 자, 면적이 200이 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자, 요렇게 됐을 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게 이게 합병이다 말 됩니까? 합병입니다. 자, 합병할 때요. 자, 개념 요소를 경계라는 요소하고 경계라는 요소하고 면적의 요소를 분석하는데요. 합병할 때 경계를 새로 결정할 것이냐 문제하고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청량할 것이냐 이 문제를 분석할 거예요. 합병할 때 면적이라는 요소를 결정할 것이냐 문제하고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측정할 것이냐 이 문제를 분석할 겁니다.
그 경계를 결정할 것이냐 측량할 것이냐 면적 결정할 것이냐 측정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자, 가장 원시적 방법을 설명할게요. 자, 합병전 5번지 경계는요, 여기 노란색입니다. 합병전 6번지 경계는요, 여기 빨간색입니다. 합병 후 5번지 경계는 여기 흰색입니다. 합병 전 5번지 경계는 무슨 색깔입니까? 합병 전 노란색이죠. 합병 후 5번지는 흰색이죠. 같아야 달라. 경계 모습 다르죠. 경계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는 경계를 새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계에 다른 애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계를 새로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합병전 공통 경계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경계 정합니다. 도면 위에 성 X 치진 게 있습니다. 요거는 도면 합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병할 때 경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공통경계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공통경계 말소하는 방법으로 경계세로 정하는 거예요. 공통경계 말소하는 방법으로 경계세로 정하는 것이지 그 경계를 세로 정할 때 청량할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합병입니다. 합병 전 5번지 면적은 얼마였습니까? 100이었죠. 합병 후 5번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200이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합병할 때 면적 세로 결정한다는 얘기죠. 자, 면적을 세로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방법은요, 산술적 합으로 정합니다. 산술적 합으로 정한다. 더하기 한다 말입니다. 더하기에서 결정한 겁니다. 더하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세로 측정할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뭐 전자포라 미터법이라니 뭐 좌표 면적 계산법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입니다. 더하기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합병이라는 행위에서는요,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느냐 문제와 그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청량 측정하느냐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청량 안 한다, 측정 안 한다는 이유로 결정 안 한다 그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결정을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청량 측정을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죠? 묻는 게 결정을 묻는지 청량 측정을 묻는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제가 분석하느냐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계를 새로 등록합니다. 경계를 새로 결정한다는 얘기죠.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청량해요 안 해요? 일반적으로 청량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청량하죠. 경계 새로 정할 때. 그런데 합병입니다. 경계 새로 결정합니까? 하죠. 경계를 새로 결정하는데 청량해야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원칙에 대한 예외적 현상입니까? 일반적으로 경계 정한다면 청량한다 그랬잖아요. 경계를 정하지만 청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 현상이죠. 그래 이게 답이 된다 말입니다. 청량하지 않는 건 합병을 답을 만드는 이유가 이놈이 이뻐서가 아니다 말입니다. 원칙에 대한 예외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량 안 한다는 말과 결정 안 한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결정을 하는데 그 방법으로 청량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면적 결정하는데 그 방법으로 측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청량 측정 안 한다는 여러 결정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결정을 하는데 청량 측정 방법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합병에 관한 얘기가 개념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결정하는 야무가 측량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겁니다. 되겠죠, 그죠? 여러 분석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요, 합병에 관한 얘기까지 했으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청량 대상은요, 청량 대상 13가지 물으면은요, 거의 다 여러분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돼가지고 뭐 지목이라든지 지번 이런 거는요, 경계와 관계없으니까 청량 안 한다. 이거는요, 분석 안 해도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청량 대상, 전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과정이다. 현황 청량 개념, 그리고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해두시면 청량 대상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청량 대상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에서 자, 청량 구분 들어갑니다. 자, 33페이지 가보시면은 청량의 구분 나오는데요. 자, 청량 구분 그거는요. 자, 일단은 양쪽 걸로 1번의 제목이 뭡니까? 기초 청량이죠. 양쪽 걸로 2번의 제목이 뭐예요? 세부 청량. 요렇게만 구분 지으세요. 기초 청량 해가지고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 없습니다. 크게 보면은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은 나눠진다. 자, 느낌상 기초 청량입니다. 기준점 정하는 거예요. 기초 청량은요, 기준점 정하는 게 기초 청량입니다. 세부 청량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다 이 얘기했죠, 그죠? 세부적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한 필지 한 필지마다 정한다 이 말입니다. 한 필지 한 필지마다 정하는 세부 청량이라 그럽니다. 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세부 청량.
기준점 정하는 게 기초 측량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입니다. 자, 지적 측량 주체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주체는요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지금 법 조문에 있으니까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시험과는 관계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적 측량 누가 합니까? 수행자가 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 수행자가요 국토정보공사입니다만 국토정보공사는 한정하지 않습니다. 지적 측량 업자도 있습니다. 업자에 관한 얘기가 등등등 규정이 많은데요. 참고를 하세요. 시험 문제에서 답 정답 결정 요소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근데 36페이지 지적 측량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측량 절차로 들어가는데요. 자, 측량 절차는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자, 거기에 자, 36페이지 지적 측량 절차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지적 측량 절차는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의 사례를 들고 들어갈게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적 측량은요. 자, 여기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토지. 자, 여기 토지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토지가 갑토지입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래 됐다면은요, 현재 지적도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거야, 아마. 자, 지적도에. 자, 경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고, 자, 대상이 만들어져 있을 거야, 아마. 대상의 면적이 200이고, 소유자 갑.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이래 된 상태입니다. 자, 이래 된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한 80제곱미터 정도 잘라서 팔아먹고 싶습니다. 한 80제곱미터 정도 자릅니다. 분할합니다. 그럼 측량해야 됩니까? 자, 측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절차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측량은 누가 합니까? 수행자. 그러니까 수행자가 측량하죠. 그러니까 수행자가 측량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행자가 측량을 하려면은 누군가 측량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의뢰인이라 그럽니다. 자, 의뢰인이 있고, 그러니까 의뢰인이 있고, 자, 측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측량한 결과를 토대로 토지 표시 결정하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소관청이 하죠. 소관청. 그러니까 지적 측량 절차는 요 3명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례 같으면은요, 측량 분할 해달라고 의뢰하는 거는 갑이 할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의미는 소유자입니다. 그럼 측량 의뢰는 누가 하느냐? 소유자 등이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세요. 자, 책을 보시면은 36페이지에 그 측량 의뢰인 해가지고 거기 자, 소유자 등 해가지고 이렇게 저쩌고 나와 있죠. 그죠? 거기는요, 나중에 지적구문 정리 절차를 하고 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등이 요구한다. 이렇게 한번 잡아두고요. 자, 측량 요구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측량해달라 그럴까요? 수행자. 얘한테 가서 측량 의뢰하겠죠. 그죠? 자, 얘한테 측량 의뢰오면은요, 수행자는 원래요, 소관청이 해야 될 측량입니다. 원래 소관청이 해야 될 측량을 얘가 대신한단 말입니다. 대신하니까, 자, 수행자이 측량 의뢰가 오면은요, 네가 해야 될 걸 내가 대신해서 언제까지 측량 결과 보고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자, 측량 준비돼 갑니다. 이제 자, 측량 준비 절차돼 가는데요. 측량 준비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가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가 요렇게 등록되어 있죠. 요 등록된 현황을 조사합니다. 자, 등록된 현황, 즉 대장과 도면을 조사하는 거예요. 도면을 조사한 다음에 이제 실제 측량을 합니다. 자, 실제 측량한다. 현장에 가서 측량합니다. 현지 측량을 하는 거예요. 자, 측량할 때는요, 얘가 측량 요구했죠? 얘가 측량 요구했습니다. 얘 입회를 시킵니다. 입회를 시킨다, 이 말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란 말입니다. 자, 입회를 한 다음에 이제 측량을 한단 말입니다. 자, 현지 측량했습니다. 자, 측량 결과가 나옵니다. 그 측량 결과를 우리는 측량 성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측량 성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성과를 토대로 소관청에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죠. 그죠? 확인하는 절차를 측량 검사를 합니다. 자, 측량 검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세요. 자, 그럼 측량 검사 여기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아래 위에 뭔가 적혔습니까? 거기 뭔가 적혔죠. 그죠? 자, 그게 뭐냐니까 이겁니다. 자, 검사까지 거친 최종적인 결과를 누가 알아야 될까요? 소관청 알아야 되겠죠. 왜? 지적 정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의뢰인도 알아야 되겠습니까? 왜? 내 땅이니까. 자, 그러면은 검사까지 거친 최종된 결과를 소관청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서면을 측량 결과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뢰인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서면을 청량성과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들의 성과들이 하는 거는 어차피 동일한 성과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어차피 동일한 성과에 대한 검사 결과다. 현재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현재 도면의 경계가 이렇게 된 상태인데, 분할을 하게 되면은 경계가 이렇게 결정되고, 요거는 80이 됩니다. 요거는 120이 됩니다. 라고 검사까지 거친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검사까지 거친 결과를 두 개를 만든 다음에, 하나는 지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소유자 주겠단 말입니다. 그럼 소유자 주는 거는 성과도를 별도로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청량 성과도를 만든 다음에 요 성과도는요 수행자를 거쳐 가지고 이제 의뢰인에게 청량 성과도가 오는 겁니다. 자, 청량 성과도가 온다는 얘기는 검사까지 거친 결과가 현재 도면의 경계는 오래된 상태인데 분할하게 되면 요거는 80이다, 요거는 120이다. 검사까지 거친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검사까지 거친 결과 이제 청량 성과들을 보고 이제 자, 의뢰인이 지적 공부 정리를 신청하는 거예요. 지적 정리, 요 청량 결과에 따라 지적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합니다. 자, 신청하면 얘가 이제 정리하겠죠, 그죠? 그 소관청이 이제 지적 정리하는 겁니다. 지적 정리. 자, 소관청이 지적 정리한다 이 얘기는 뭐냐니까 소관청이 청량 결과 있습니까? 결과 있죠. 자, 요 결과, 청량 결과도 이게 있단 말입니다. 요 결과도를 가지고 도면에 갑니다. 도면에 가가지고 요 결과도를 보고서 선 긋습니다. 토지가 두 개가 됐습니까? 토지 두 개 됐죠, 그죠? 두 필지 됐습니다. 두 필지니까 대장 두 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면적 80짜리 하나씩 만들고, 그리고 120짜리, 자, 면적 120짜리 소유자 감열을 만든단 말입니다. 요 만드는 요 빨간색 요 과정이 우리가 지적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적 정리를 합니다. 누가 정리했습니까? 소관청이 정리했죠? 무슨 내용을 정리했습니까? 경계 면적. 경계 면적을 정리했잖아요, 지금. 요 정리한 게 경계 면적이잖아요. 요래 정리했단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적 정리한다면 지적금은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절차 진행하는데, 자, 일단 청량 절차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청량 절차라 그럽니다. 청량 절차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요, 자, 여기 순서, 이 순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이 절차법입니까? 어차피 절차법이죠. 어차피 절차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절차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절차는요, 요 순서대로 이거 물으면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 순서인데 박스 6개 내놓고요. 자, 순서 옳은 것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 기억, 디귿, 리얼, 니언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순서 정하니까 그렇게 문제 내는 겁니다. 일단은 요 순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내용 하나하나는요, 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보기문항 하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하나씩 만들면 보기문항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청량 의뢰합니다.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수행자한테 의뢰하는 것이지 소관청 가서 이러지 마세요. 계획서 제출하는데 언제까지 뭐 다음 날까지 이런 겁니다. 수행자한테 청량 의뢰했습니다. 비용 수수료는 누구 줄까요? 수행자 줄까요? 소관청 줄까요? 수행자 줘야 돼요. 수행자 주니까 현금 뭐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청량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발생되는 얘기가 청량을 합니다. 청량할 때요, 언제까지 청량할 건데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검사하는 것도 요 기간이 문제됩니다. 그럼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 이런 것도 이제 실제 단답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자, 거기 우측 페이지 가보세요. 37페이지. 37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 되어 있습니까?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 청량 기간은 며칠?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만약에 기준점을 설치해 청량 또는 검사한다면은요,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자,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이렇게 됐죠. 이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량을 합니다. 자, 가는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죠? 자, 가령 자, 내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내 토지. 자, 내 토지, 여기 이제 이 토지가 내 토지라 칩시다. 자, 가벼운 사람입니다. 자, 내가 이제 수행자에 가가지고 내 토지 경계 복원 청량한 말입니다. 내 토지가 현재 도면에 있는 경계하고 담장 위치하고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말입니다. 자, 청량 의뢰였습니다. 그럼 청량 의뢰하면 수행자 청량해야 되죠. 자, 청량합니다. 그럼 내 토지, 요 토지 청량하면은요, 요 토지 각각의 경계점을 복원하기 위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준점, 여기 기준점을 칩시다. 자, 여기 기준점이 있다면 요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청량을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요렇게 청량합니다. 요 청량하는 기간에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5일이라 그랬죠. 5일 검사의 기간 며칠이었습니까? 검사의 기간은 4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래 토지 청약하는 요 자체에 가는 기간이 요거다 말입니다. 그럼 요 기준점 여기서 내 토지 청약하는 자체에 가는 기간이 요 기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내 토지 옆에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토지 옆에 기준점이 없고요, 이 토지 청약하려면 기준점이 있었는데 그 기준점이 여기 있더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청약을 직접으로 청약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 이제 빌딩이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빌딩 건물에 가려져가 청약 직접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기준점을 내 토지 옆으로 끌고 와야 되겠습니까? 기준점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토지 옆으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기준점 끌고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끌고 옵니다. 자, 끌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끌고 온다면 기준점 끌고 오는 만큼 여기만큼 업무량이 늘어났습니까? 원래 청량은 5일 동안 하면 되는데 기준점을 끌고 온다면 끌고 오는 만큼 업무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날짜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날짜 더 주는 규정이 기준점 15개까지는 4일을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6개 초과한단 말입니다. 15개를 초과한다면은, 자, 개수가 많아지면 업무량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날짜를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럼 15개까지는 4일만 주고 16개부터는 4개마다 하루씩 더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날짜 더 주는 거는요, 청량할 때도 이만큼 업무량이 늘어났죠. 이것이 제대로 청량했느냐 검사도 해야 되겠죠. 검사할 때도 똑같이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날짜 초과하는 규정은요, 청량기간 계산할 때, 검사기간 계산할 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청량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사도 똑같이 할 거니까 날짜가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날짜 규정인데, 그럼 이 규정은요 어디까지나 법으로 정해지는 기관이고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합의로 정했을 때 합의한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날짜 규정입니다. 날짜 규정, 그 숫자는 반드시 비우셔야 됩니다. 어차피 청량 절차는 매년 묻는다 그랬죠. 청량 절차 매년 시험지 나왔을 때요, 답되는 장소는 거기입니다. 거기가 주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청량했습니다. 자, 청량한 다음에 이제 성과가 나오죠. 그죠? 자, 요 성과를 검사합니다. 검사는 누가 합니까? 소관청이 검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언제나 소관청이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청량 성과는 시도지사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관청은 시군구잖아요. 시군구 위에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특히 중요한 청량 성과는 어떤 걸로 보느냐니까, 자, 뒷페이지 넘겨봅니다. 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자, 거기에 38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제일 하단부에 자, 청량 성과의 검사 주체되어 있죠. 자, 검사 주체에서 원칙적 소관청이 하는 게 맞는데 시도지사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하는 것이, 자, 오른쪽 박스를 가봅니다. 오른쪽 박스를 가보시면은요, 자, 거기 오른쪽 두 번째 검사 주체에서 예배 시도지사 하는 게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지적 삼각 청량 성과입니다. 삼각점의 청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합니다. 우리가 기준점이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세 점이 있는 거예요.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세 점이 있는데 삼각점을 기초로 삼각보조점이 나옵니다. 삼각보조점을 기초로 도근점이 나옵니다. 반대로 가면은 삼각점은요, 다른 기준점 설치의 기초 역할합니다. 그 기초 역할은 삼각점이 무너져 버리면 다른 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말이다. 그러니까 삼각점만큼은 처음부터 시도지사 너가 제대로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삼각점은 시도지사 검사고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경위 청량을 하는 지적 확정 청량 성과입니다. 자, 참고로 지적 확정 청량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적 확정 청량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인데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특징은요,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들어갑니다. 재개발 들어가는 게 한두 필지 재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필지 한꺼번에 한단 말입니다. 그 넓은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을 하는데 그 넓은 지역 중에서도, 자, 그 도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요, 지적 확정 청량 성과의 검사 주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곳에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청량 성과는 시도지사고, 그 면적 규모 미만일 때는 지적 확정 청량 성과는 소관청이 검사한다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개발 재개발했을 때 언제나 시도지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면적 일정한 면적 이상입니다. 일정한 면적 이상인데 여러분은요 일단 거기 숫자는 적지 마세요. 시나 구지역 같은 경우는요 10,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군지역 같은 경우는 3만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넓은 지역은 시도지사하고 좁은 지역은 소관청이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넓은 지역은 시도지사 검사한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자 넓은 지역 검사를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재검사해야 되죠. 그 재검사입니다. 넓은 지역 같으면은 그 몇십만 평 되는가 다시 재검사 일일이 한다면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말입니다. 업무량이. 그러니까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검사한다면 여러 필지에 한꺼번에 다시 다 재검사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의 비효율성 때문에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소관청 들어가지 말고 처음부터 지도자 너가 제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한 필지입니다. 잘못 검사했습니다. 재검사합니다.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10만 제곱미터입니다. 10만 제곱미터요. 10만 제곱미터 청량 검사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재검사해야 되죠. 얼만큼? 10만. 그럼 10만 제곱미터 그럼 다시 재검사 다 새로 한다 그러면 비효율적이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만큼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처음부터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자, 검사입니다. 검사는 누가 하는 게 원칙입니까? 소관청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경우 있다 그죠? 그 두 가지는 어떤 경우? 지적 삼각점. 삼각점하고 넓은 지역의 지적 확정 정량성과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검사 조치에 관한 얘기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청량 절차가 나오는데 앞으로 보세요.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청량 절차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남는 것이 이거 남았습니다. 우리가 청량 성과가 있습니다. 청량 성과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청량 대상이 1번부터 13번까지 13가지가 있었죠. 그럼 13가지 청량 대상입니다. 그럼 청량 결과도 13가지가 있겠죠. 자, 13가지 청량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는요. 대부분이 일회성입니다. 대부분이 일회성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자, 한 번 쓰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량 성과는 지금 분할 청량 성과입니까? 분할 청량 성과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청량 성과의 최종적인 목표는 도면에 선긋고 지적구만 정리한다. 요 빨간색의 최종 목표죠. 그러면 이 분할 청량 성과는 빨간색에 따라서 실제로 지적구만 정리했습니다. 했다 그러면 이 청량 성과의 역할은 다 한 겁니까? 운명을 다했죠. 이게 일회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량은 지적구만 정리하게 되면은 그 청량 성과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그 역할 끝난다 일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부분의 청량 성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량 결과 13가지 중에서 기준점 정하는 청량도 있었죠. 기초 청량.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입니다. 요 기준점은요. 한 번 쓰고 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기준점의 청량 성과는 일반적인 청량 성과 관리 방법과 다르겠죠. 그 다른 것에 관한 얘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은 자 3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검사 자 청량 성과 발급돼 있죠, 그죠? 자 발급하는데 자 그거에 관한 얘기는 놔두시고 자 어디로 가보느냐니까 자 여기 41페이지 가보세요. 41페이지 가보시면은 기준점 성과의 관리 열람 등 돼 있죠. 여기에 관한 얘기다 말입니다. 기준점. 그 기준점에 관한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일단 이거는요. 거기 보시면은 자, 기준점의 삼각점은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 자, 그리고 보조점과 도근점은 소관청이 관리하죠. 자, 열람 등은요. 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죠. 보조점과 도근점은 소관청이죠.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는요. 자, 여러분들은 거기 앞에 한번 적어 볼게요. 기준점 요 앞에 자, 삼각점입니다. 자, 기준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준점 적혔죠? 기준점,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동원점 적혔습니다. 앞에다가 검사라고 적어 보세요. 누가 검사하는지 한번 따져보자 말입니다. 자, 삼각점입니다. 삼각점은 누가 검사합니까? 시도지사가 검사합니다. 보조점과 도건점은 누가 검사합니까? 소관청이 검사합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보조점과 도건점은 소관청이 검사합니다.
요렇게 잡아놓고 자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검사합니다. 자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시가 가지고 있겠지. 그죠? 보조점과 도건점은 누가 검사했습니까? 그럼 결과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쥐가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검사 주체가 이러니까 성과 관리 주체, 성과 관리 주체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입니다. 자, 삼각점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도지사 가지고 있죠. 그럼 등본대는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시도지사 가야 되겠죠. 자, 보조점과 도건점은 누가 검사했습니까? 소관점. 그럼 결과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소관점 가지고 있죠. 그럼 등본대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연한데, 근데 하나 예외가 된 것이 삼각점의 성과는 시도지사 가지고 있죠. 시도지사 가지고 있는데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가죠. 소관청은 추가되어 있죠. 왜 그러냐? 그거는요, 상위의 자료는 하급기관 가서 이용할 수도 있다. 하위의 자료는 상급기관 못 갑니다. 삼각점은 상위 자료니까 시도지사가 관리겠지만 소관청이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조점과 도건점은 하위 자료입니다. 보조점과 도건점은요, 소관청이 가지고 있고 시도지사한테 가봤자 그 기준점은 없습니다. 상위 자료는 하급기관 가서 이용할 수도 있다. 하위 자료는 상급기관 가봤자 없다. 그 차이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여기가 확실히 정리가 되면은 이쪽은 공짜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점에 관한 얘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량 절차 다 끝났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그럼 청량 절차는 전체적으로 노란식의 절차 잡으시고 여기서 이제 답이 될 만한 것들은 이거밖에 없다 말입니다. 자, 기간 계산하는 문제, 검사 주체 문제, 기준점 관리 문제 요 세 가지가 해서 답이 나옵니다. 독자적인 문제 나온다면은 여기 세 개 중에서 하나 문제 나올 거고 그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청량 절차를 했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청량 절차를 거쳐가 지적만 정리했죠, 그죠? 자, 지적 정리했습니다. 누가 정리했습니까? 소관청이 무슨 내용 정리했습니까? 경계 면적. 자, 소관청이 경계 면적 정리했습니다. 누구 토지를? 내 토지를. 소유자. 내 땅이다 말입니다. 내 땅의 경계 면적을 소관청이 결정했죠. 그럼 소관청이 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소관청이 결정한 재산권의 내용을 내가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까?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 경계 면적 즉 재산권의 내용에 대해서 소관청과 내하고 싸운다, 그죠? 둘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적부심사예요. 문제 적부심사 절차로 갑니다. 그럼 적부심사 절차가 여러분 책에서 자 어디로 가느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자 44페이지 지적청약 적부심사 이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적청약 적부심사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